미술관에 가서 새하얀 벽에 걸린 그림과 마주하게 되면 우리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대체 이 그림은 뭘 그린 거지? 사실 이런 그림 하나 알지 못해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미술관에 가고 그림을 본다는 것은 그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지적 만족감을 채우고 교양을 쌓기 위해서, 심지어 투자하기 좋은 작품을 살펴보기 위해서 방문하기도 해요. 사실 미술 작품을 이해하려 할 때 가장 흔한 방법은 고대 원시미술 알타미라 벽화에서부터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미술의 역사를 훑어보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베스트셀러 에른스트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라는 책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책을 다루진 않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 책을 비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입니다. 이런 이야기 흔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술의 정답은 없다. 그렇다면 예술의 반대편에 정답이 있는 것은 뭘까요?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법칙이 정해져 있는 수학이나 과학일 거예요. 이를테면 수학에서 1 더하기 1은 2이며 과학에서 빛은 초속 30만 킬로미터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미술은 어떨까요? 곰브리치를 포함한 전통적 미술사는 대학의 다른 분과 학문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다루는 지식을 중립적인 진리로 확신하는 학문으로 미술 작품 속에 있는 객관적 지식 또는 의미를 다룬다고 여겨지죠. 전통적 미술사는 작품에 어떤 정답이 있다고 가르쳐준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화가의 캔버스 속의 세계는 현실의 물리 법칙을 벗어난 것처럼 표현되기도 하고, 인간의 피부나 신체 형태는 실제와 다르게 표현된 작품들도 흔히 찾아볼 수 있죠. 이처럼 현실과 다르게 표현된 작품은 쉽게 한눈에 이해되지 않아서 해석을 필요로 하고, 우리는 저마다의 시각으로 이러쿵저러쿵 작품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작가의 의도나 평론가의 권위에 의지하지 않고 각자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작품을 보는 방식은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에요. 이와 같은 변화를 살펴보려면 1968년으로 되돌아가야 해요. 프랑스 낭테르 대학에서 촉발된 68 혁명은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라는 슬로건과 함께 유럽을 뒤흔들게 됩니다. 그로부터 다양한 사유가 촉발되고 지식인들이 등장했는데 급진적 미술사도 그중 하나입니다. 미술과 문화, 그리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것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려는 경향으로 출현하게 됩니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미술 연구는 눈으로 보는 것을 중요시했고, 작품 속의 시각 이미지가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처럼 시각적인 것을 자율적인 실체로 보는 관점은 작품이 놓인 다양한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을 지우고 오로지 눈을 통해서만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이었어요. 게다가 보수적인 미술계는 좋은 작품, 나쁜 작품, 진지한 것, 가벼운 것, 합법적인 것, 부당한 것을 나누고 어떤 것을 대학에서 가르쳐야 할지 마음대로 규정했어요. 당연히 급진주의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대학과 아카데미의 권위를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의 해방을 꿈꿨던 행동주의와 정치적 주장은 크게 막스주의와 페미니즘 사상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급진적 미술사는 사회학, 인류학, 정신분석학, 기호학과 구조주의, 비판이론, 탈구조주의, 문화연구 등 수많은 학문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의 현대미술이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작품이 복잡해진 만큼 설명에 철학적이고 난해해 보이는 해석들이 형성된 이유입니다. 서로 다른 다양한 관점들을 통해 작품을 해석할 수 있게 되면서 전통적 미술사의 단일한 해석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진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관점을 옹호하는 급진적 상대주의에는 모든 관점이 동등하게 타당하고 가치 있다고 여길 수 있는 위험성도 포함하고 있었어요. 이제 진리는 작품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자 치열한 논쟁 속에서 증거를 통해 반박되거나 보충될 수 있는 잠재적이고 개방적인 것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죠. 다소 도식적이긴 하지만 미술 작품을 해석하는 4가지 유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술가의 생애, 즉 유년 시절과 청년기를 거쳐 평생에 겪은 사건들이 예술가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그의 생애를 조명하면서 그로부터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흔히 고흐로 대표되는 예술가의 불우한 생애와 그로부터 피어난 예술적 정념을 발견하려는 태도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술가는 예술가이기 이전에 사회 속에 포함된 한 명의 개인이기도 해요. 만약 화가가 어떤 그림을 그린다면 그 그림 속에는 당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과 사회적인 의미가 포함될 것입니다.
이 유형에서 예술작품은 예술가가 살고 있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처럼 작품의 사회가 투명하게 반영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 방법은 앞서 살펴본 작품 속에 사회적으로 반영된 내용이나 예술가의 의도나 주관성을 배제하고 작품 자체에만 집중하여 그 내부의 의미작용과 가치를 해석하려는 방법이에요. 작품 내부는 작품의 바깥과 단절되면서 작품 자체의 자율성을 지닌 공간이 됩니다. 네 번째 유형은 예술작품을 단지 사회를 투명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 그리고 사회는 그저 배경일 뿐 예술작품 자체만을 강조하는 입장, 이 두 가지 모두를 비판하면서 등장했어요. 예술작품과 사회가 만나는 조건을 탐색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탐구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급진적 미술사는 미술의 사회사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쉽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동일한 피카소의 작품을 두고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두 비평가의 치열한 논쟁의 현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